예, 제 6주차 방막공학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수업을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제3장 방막의 포메이션 및 스트럭처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하고 2장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1장은 방막 성장의 재료과학적인 입문에서 우리가 방막 역시 재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초과학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갔다 와볼까요? 그래서 한번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제 1장에서 제 방막 성장의 재료과학적인 입문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공 펌프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기판이 실리콘 반도체 소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위에 어떤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나 이것들이 공급되면서 기판 위에 원자 형태든 이온 형태든 뭐가 수북수북이 쌓이면서 방막이 성장이 될 텐데, 그 성장된 방막을 가지고 기존의 기판과 같이 어떤 반도체 부품이든 소자를 만들 텐데, 이 성장되는 소재, 방막 재료, 그 밑에 있는 기판, 이런 것들의 재료과학적인 어프로치와 인트로덕션을 했던 것들이 제1장입니다. 그래서 제목 위주로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방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방막의 응용은 메탈 실리콘의 실리사이드든 그런 이런 형태든 어떤 형태의 많은, 이 위에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내 방막 성장하면서 방막의 종류, 결국 뭐냐면은 어떤 기판 위에 어떤 방막이 원자단이든 이온단이든 뭔단이든 해서 방막이 성장이 이렇게 됐다면은, 이런 방막이 성장되어진 방막이 기판하고 관계에 있어서 후에 폴리크리스탈 방막인지 에피탁시인지, 에피라면은 호모 에피탁시인지 헤테로피인지, 아니면 성장된 방막이 비정질인지, 이런 것들의 분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막을 어떤 기판 위에 성장을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떤 기판은 영어로 말하면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서브라고도 하는데, 그 기판의 표면, 요 표면이 그 후에 공급될 원자나 이온들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방막이 성장되는데, 요놈들이 잘 성장이 되고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기판의 표면을 갖다가, 이 기판의 표면이 어떤 구조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서브스트레이트의 기판, 즉 surface of substrate라고 하는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시적 미시적인 상태, 그 다음에 surface reconstruction, 그 다음에 어떻게 테라스라는 거, 스텝이라는 거, 테라스라는 거, 스텝이라는 거, 테라스라는 거, 그리고는 킹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표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피탁시는 표면의 원자가 화합을 반도체일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어떤 구조로 된다는 거. 그리고는 성장된 기판 위에 성장된 방막 역시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 아무리 반도체든 뭐든 한다 하더라도 이 재료를 노테이션하고 결자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XRD, DCXRD, TM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정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하면서 브라비스, 레티스 14가지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면지수라든가, 그리고는 브라비스, 레티스가
어떻게 관계식을 가지고 관계가 있을 때 무슨 이름을 붙이는지를 공부들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에서의 유니셀 원자수는 내부 원자하고 틀리게 이건 내부지만 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쭉 공부를 하면서 표면 구조도 공부하고 거기에 표면 구조를 아는 방법도 공부를 하고 거기다 분류를 갖다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할 수 있는 걸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기판 위에 방막을 성장을 했을 때 이 성장된 방막이 에너지적으로 준안정상인데 이것을 안정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앞부분은 재료과학적인 입문을 하고 실제 응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리뷰를 했던 것이고, 자, 그렇게 방막을 성장하려면 그 방막 성장은 기본적으로 진공이라고 하는 진공 상태에서만이 가능하다. 물론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95% 이상은 다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공을 잘 알아야 되고 진공의 물리적인 의미와 기초를 알아야 되고 진공을 상태를 만들게 한 펌프를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그림했냐면 진공과 방막 성장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공 이해 3대 요소 시스템의 구성과 이해 진공에 의해 펌프에 의해. 자, 그래서 방막 성장에서 진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공부를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이퀘이션이 PV는 NRT라는 이퀘이션에서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그것들을 제어를 함으로써 방막 성장이 가능하다. 자, 왜 오늘 이 그림 여기를 하게 되냐면 제가 리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공부하고 있고 왜 하고 있고 어디쯤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자, 진공을 이용한 방막 성장 시스템의 구성과 이해.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막 성장 시스템의 그림인데 연력학적으로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닫힌 계를 만들고 주위에 애트모스피어와 분리된 만들고 그 방 이름을 우리가 베큐um 챔버라고 명명을 하죠. 그리고는 이 안에를 여기는 이 주위는 서라운딩이고 이 주위는 대기압을 이루고 있어. 이 안에를 이 베큐um 챔버 안을 방막 성장 챔버 안을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진공 펌프를 써가지고 요 안에를 대기압으로부터 7파이 시마스 3승 토르던 7파이 시마스 6승 토르던 7파이 시마스 9승 토르던 토르를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내가 주위로부터 위에서 원자 단위로 파란색이 원자라면 원자 단위로 내려보내던 아니면 이온 단위로 내려보내던 어디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기판 위로 특히 이 표면 위로 기판 표면 위로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를 보내서 여기에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를 수북수북이 쌓아 나가면 이게 뭐냐면 방막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2장에서는 왜 진공이 중요하고 왜 이것을 진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진공 펌프가 어디냐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진공생 상태 즉 PV는 NRT에서 내가 몰수에 해당되는 재료라든가 템퍼러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가지고 어떤 방막 성장을 할 텐데 볼륨은 컨스탄트 볼륨은 여기 베큐um 챔버라고 하는 방막 성장 챔버가 고정되어 있다면 컨스탄트인데 P라고 하는 진공도를 컨트롤하면 펌프를 써야 되고 거기에 따른 펌프를 쭉 하니 메카니컬 펌프 해가지고 로타리 펌프 터보몰레큘러 펌프 확산 펌프의 디퓨전 펌프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런 시스템이 다 있다고 가정하고 이 내부에서 물론 기판 아래는 이제 온도가 있어요. 온도 100도, 1000도 뭐 컨트롤 온도가 있고 이 위에도 복잡한 장치가 있지만 오늘부터는 여기만 위주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physical vapor deposition이냐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냐, 즉 원자나 이온과 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들이 나눠지고, 그 방법들이 나눠진다는 얘기는 방막성장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것은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연립각적인 클로즈 시스템을 만들어서 백큐um 챔버를 만들어서 진공장치를 가지고 펌프를 가지고 진공을 발생시켰고, 그 위에서 원자나 이온과 가스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건 2~3주 후에 얘기하고, 오늘은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걔들이 기판 위에서 어떻게 형성이 돼 나가는지, 가 뭐냐면 방막의 포메이션과 스트럭처다. 그러면 어떻게 원자나 이온들이 기판에 도달해서 어떻게 형성이 돼가는지를 보고, 이것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놈들이 커나가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뭐냐면은 방막 표면에서의 기판 표면에서의 방막의 포메이션과 스트럭처다 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러한 기판에서의 방막의 포메이션 및 스트럭처를 오늘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로 요 이야기를 가지고 할 것이며, 기판 표면에서 어떠한 거동들에 의해서 클러스터나 핵이나 아일랜드나 이런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를 공부를 할 텐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이걸 하기 위한 그 전에서의 진공이란 걸 알아야만이 가능하고,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발생되는지까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진공이 무엇인지, 지난주까지 해서 진공이란 무엇인지, 가스의 일반적인 성질, 그리고 진공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진공이란 단위, 그 다음에 진공의 정도, 그 다음에 진공을 공부하면서 관련된 방막성장을 공부하면서 mean free pass라고 하는 평균 자유행로, 또 그들이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나 걔들이 백큐um 챔버 안에서의 프레셔나 볼륨에 관련된 법칙들,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그 재료가 A, B, C 세 가지 재료라면 재료가 가스나 원자나 이온 상태에서 어떤 부분합을 이루는지 해당되는 돌턴의 부분합 법칙, 보일-샤레 법칙, 그 다음에 진공 시스템 내에서의 기체의 흐름, Q는 이꼬르 PS 이퀘이션, 진공 장치의 연결, 그 다음 연결에는 직렬과 병렬이 있고, 그때 해당되는 컨덕턴스를 구하는 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방막성장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 내가 원하는 진공도가 어느 시간대에 얼마 진공도가 도달하는가 할 때 요 이퀘이션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프레셔라고 하는 진공도를 만들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면 진공 펌프가 필요하다. 그래서 펌프를 고를 때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내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 앞쪽에 있었던 방막성장 챔버, 그 다음에 거기에 진공 펌프, 그 다음에 측정 게이지,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방막성 챔버 안에는 기판이 있고, 기판 위에서 아니면 옆에서 원자나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수북수북이 공급돼서 그 기판 표면 위에 방막 성장이 된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어야 돼. 이미지네이션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공 펌프에 해당되는 요거의 펌프는 하면서 종류들을 쭉 공부를 했고, 미케니컬 펌프에 로터리 펌프를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그의 원리, 그 중에서도 슬라이딩 베인과 로테이팅 베인, 그 다음에 루트 펌프, 이건 2차 펌프고, 그 다음에 루트 펌프의 원리, 흡입 압축 관계, 분자 펌프에서 모레큘라 드래그와 터보 모레큘 펌프, 걔들의 특징, 구조,
내부 분해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명한 펌프가 베이퍼 펌프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엔 이젝션 펌프와 딥션 펌프가 있고, 이젝션 펌프의 구조와 원리는 이렇고, 그 다음에 딥션 펌프 해서 실제 사진이고 실제 내부 구조고 걔들에 따른 내부의 모시도는 이렇게 되고 원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걸 좀 디테일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는 그 유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same chimney와 different 노즐 타입과 different chimney와 different 노즐이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을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앞서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던 것처럼, 자, 오늘부터는 자, 그러면 재료과학적인 다 어프로치도 끝났고, 자, 즉 뭐냐면 야, 내가 방막이라는 것이 재료구나. 결국은 그게 반도체 재료든 뭐든 간에, 근데 방막 성장 챔버 안에서 결국은 열각적인 닫힌 게 클로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기판이 있고, 기판이라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원자나 이온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표면 위에 방막을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진공이 중요하니까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 펌프를 다 이해했고, 진공이 뭔지도 이해했고, 성장이 된다면 재료과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다 공부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판 표면에서 쉬운 말로 원자나 이온을 표면 위에 잘 퀄리티가 높게끔 원자나 이온을 잘 공급을 해서 방막이 퀄리티가 높은 걸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기판 표면에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가 공급돼서 어떻게 거동을 보이고 성장이 되어 가는지를 오늘부터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항상 어디 근방을 하고 있고 왜 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는 펌프 이야기나 진공이라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가 이제 거의 키포인트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방막의 포메이션 및 스트럭처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그림 전체를 그리지 않고, 이건 게이지야, 게이지. 이 그림 전체를 그리지 않고 주로 이제 여기만 그릴게요. 여기만. 즉 여기만을 그리면서 기판 위에 원자나 이온이 공급되어 있다면 하나씩 올 것이냐, 하나씩 온 것들은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온 것들이 몇 개씩 100개 수백 개씩 뭉칠 것이냐, 에피탁시가 될래, 호모 에피탁시가 될래, 아니면 폴리가 될래, 아일랜드가 될래, 이런 것들만을 주로 할 거야. 내가 기판 위에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있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여기만을 또다시 상상을 해서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중 이야기지만 이렇게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기판 위에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4장의 CVD, 제5장의 Thermal and Evaporation, 제6장의 Sputtering, 이런 것들의 방법론이 나눠지고, 제7장은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이놈들의 호모 에피탁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것을 그러면 요걸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요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CVD가 있고, PVD의 Thermal과 Evaporation, PVD의 Sputtering, 또 CV든 PV든 간에 호모 에피탁시와 헤테로 에피탁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3장을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방막의 포메이션 및 스트럭처. 자, 앞으로 나오는 그림들은 다 거기에 관련된 그림이고, 그 그림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 다시 한번 내가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지만, 마우스로 그리니까 잘 그리지 않지만, 여기를 다시 그려서 여러분들 시작을 하기 전에 상기를 시켜드릴게. 자, 이렇게 있다면 기판이 있고, 기판 내 원자나 이온들이
혼자 올래? 둘이 올래? 오면 몇 개씩 뭉쳐 있을래? 아니면 밑에 있는 원자와 매칭 시킬래? 어쩔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게 쌓이면 방막이 되는데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놈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질 것인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론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시작을 할 텐데, 오늘 강의가 끝나면 내가 방막성장에 관련된 동영상 2개를 같이 올릴 거예요. 동영상 2개를 올릴 텐데, 그 동영상은 한 3, 4분짜리 밖에는 안 돼요. 1, 2분짜리. 즉, 컴퓨터로 해가지고, 하나는 컴퓨터 해가지고, 원자나 이온들이 기판 위에 쭉쭉 쌓여난 것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판 위에서 원자나 이온들이 수북이 쌓이는 과정을 실제로 전자해미용으로 관찰하는 동영상이 2개가 있어요. 이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동영상 2개를 오늘 강의가 끝난 거하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동영상 2개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제 3장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3장을 지금부터 들어가기 전에 제 1장과 2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이제는 그러면서 이 전체 시스템, 방막 성장 시스템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주로 여기만을 그림을 그릴 것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그림도 대부분 이것만을 위주로 나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동영상 2개를 같이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이번 주 뭐 다 계속해서 봐도 상관없습니다만, 특히 이번 주 이후나 다음 주에는 분명히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즉 뭐냐면 방막의 포메이션 및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데서 제3장의 제1절에 해당되는 thin film 성장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종류, 뭐의 종류? 기본적인 세 종류의 베이직 모드라니, 모드. 즉,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막 그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다시 한 번만 반복할게. 한 번만. 여기 1번, 2번, 3번, 즉 방막성장 챔버에서 진공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지가 있고, 기판 위에서 원자나 이온과 가스들이 공급을 해서 기판 표면에서 원자나 이온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방막성장의 요 그림만 주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뭐냐면 기판 서브스트레이트고,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표면, 이 표면이 원제로제로도 있고, 뭐 원원제로, 뭐 원원원 여러가지 결정면에 따라서 있겠죠. 아니면 그게 만약에 폴리크리스탈이라면은 면이 없는 게, 면지수가 아닌, 단결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폴리크리스탈 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드 1, 2, 3 세 가지의 모드를 공부를 할 텐데, 여기에 있는 표면 위에 동글동글한 작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원자나 이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내가 여기서 위에서 원자나 이온을 어떻게 공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CVD나 PVD라고 말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 공급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기판 표면에 도달한 원자, 동글동글한 원자들이 쌓이면은 모드 1, 모드 2, 모드 3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원자나 이온들이 쌓인다. 즉, 그랬다 우리가 베이직 모드 오브 thin film growth 세 가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판만 표시하고 그 위에 원자 이렇게 표시한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아무리 물론 여기에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아몰포스 방막이라고 비정일 방막,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정이 아닌 non crystal 방막일 경우, 즉 원자들의 어레인지먼트가 규칙적이지 않아서 크리스탈이 아닌 비정질 형태를 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non crystal이라고 해서 비정질이라 하는데, 그것만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아일랜드 그로스. 아일랜드가 뭡니까? 섬이잖아요. 이 아일랜드 그로스는 벌머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성장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자, 보면은 기판 표면 위에 원자나 이온들이 공급이 되는데, 돼가지고 여기 있는 원자 숫자 그대로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의 원자가 모여서 아일랜드를 만들고, 여기는 뭐 12개라고 칩시다. 12개의 원자가 모여서 아일랜드를 만들고, 여기는 3개가 원자가 모여서 아일랜드를 만드는데, 이놈들이 서로 다른 결정면을 가지면서 쌓이고 쌓여서 쌓이다가 이놈들이 계면에서 서로 면이 틀리다 보니까 결정립계라고 하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성장된 방막 내에 결정립계라고 하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만져지면서 폴리크리스탈 방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폴리크리스탈 방막이라고 반도체에서는 잘 안 쓰지만, 폴리크리스탈 방막이라고 나쁜 건 아니야. 다른 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 일부는 쓰고 있고. 자, 그래서 폴리크리스탈 방막의 성장 이론인데, 이건 벌머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 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벌머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요렇게 원자들이 따로 와서 이놈들이 성장을 하다가, 이놈들이 뭐 두 개가 뭉쳐서 이렇게 하나는 코올레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놈들 또 다시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으면서 섬 형태로 성장하는 것이 폴리크리스탈 방막이고, 아일랜드를 쓰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벌머고, 이 이론을 벌머 시절이라고 한다. 첫 번째고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내가 위에서 원자나 이온을 CV든 PV든 스퍼터링이든 뭘로 공급한 거에 관련 없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묘똥처럼 수북수북 이 원자들이 1층, 2층, 3층, 4층 쌓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기판이 있다면, 이 기판에서 여기는 기판 두께, 지금 두께 thickness, 원자들이 쭉 일렬로 쭉 1층을 쭉 다 메꾸고 커버리지하고, 정확히 말하면 커버리지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커버리지가 되면 그 다음에 2층을 커버리지하고, 그 다음에 2층이 커버리지가 끝나면 다시 3층을 커버리지하고, 즉 원자 한 층을 레이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층을 또 레이어고, 그 위에 또 레이어고, 즉 레이어 바이 레이어, 워터밍 레이어 바이 레이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정확히 말하면 어토믹 레이어 바이 레이어. 원자, 마치 어떤 교실 바닥에 축구공을 갖다가 수북이 쌓이지가 않고 전체로 갖다가 쭉 축구공을 많이 넣으면은 1층이 다 쌓이면 그 다음에 2층이 쌓이고, 이 축구공이 원자라면 2층이 다 쌓이면 3층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한다면, 그때 축구공들이 원자라면 모노레이어, 투레이어, 3레이어, 즉 레이어 바이 레이어, 레이어 바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단결정 방막이야. 단결정 방막. 근데 단결정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인데 기본적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되기 위한 방막 성장 조건은 이 기판이 기본적으로 뒤에 다 나옵니다만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단결정이어야만이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자, 그래서 단결정 기판 표면 위에 원자들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프랭크 반더 뭐 티어리라 해서, 프랭크 반더가 개발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프랭크 반 더 해가지고 프랭크의 F 머리의 M 해가지고 FM 모드라. 이 모드에서 성장되는 방법은 에피탁시얼 그로스. 에피탁시얼 그로스는 여러분들 이제 앞에 일부 했던 것처럼 호모 에피탁시가 있고 그 다음에 헤테로 에피탁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자, 이걸 갖다가 FM 모드의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인 아일랜드 그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에 합쳐놓은 거야. 근데 처음부터 아일랜드 그로스 다음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로 가는 게 아니고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가다가 레이어 바이 기판 표면 위에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원자층 모노레이어 2레이어로 가다가 모노레이어 2레이어 위에 아일랜드 형태로 요렇게 이건 현재로 모노레이어 2 어터밀 레이어 다음에 아일랜드 2개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야. 이렇게 묘통처럼 원자 6개 자, 이것처럼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 다음에 아일랜드 그로스를 해서 퀀텀 닷을 성장할 때 쓰는 것처럼 에피탁시에 다른 아일랜드 에피탁시를 성장할 경우에 요렇게 모드 3에 해당되는 성장 방법을 쓸 것이고, 요 모드를 러시아의 스탄스키 크란타노브라는 사람이 발견한 방법이라 해서 스탄스키 크란타노브 시어리다. 그래서 이것도 스탄스키와 크란타노브를 갖다 약자를 써서 SK 모드라고 한다. 이거 역시도 이것은 위에 있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는 평탄한 원자 단위의 레이어 바이 레이어 스트럭처지만,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이건 역시도 에피탁시 모드인데 레이어 바이 레이어에다가 이때 올라가는 아일랜드는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과 매칭을, 원자들 간의 매칭을 이루기 때문에 에피탁시얼 그로스에 적용되고, 특히 요렇게 어떤 퀀텀 닷 뒤에 말씀드릴게. 작은 묘동처럼 뭐 나노미터, 수나노미터의 굉장히 작은 원자들끼리 모여있는 퀀텀 닷을 성장할 때 쓴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판과 매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바로 폴리크리스탈 방막이 아일랜드 형태로 성장되는 것이고,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플러스 아일랜드는 기판하고 매칭된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성장된 다음에 그 위에 아일랜드 그릇을 내서 에피탁시 성장에 이용되는 거라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방막 성장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그레인 바운드를 포함하고 있는 벌머 시어리, 두 번째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해당되는 FM 모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 위에 아일랜드 그로스, 에피탁시 아일랜드가 가능한 SK 모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부했던 아일랜드 그로스에 대해서 실제 사진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즉, 표면에 폴리크리스탈 방막 성장이고, 표면에 이러한 아일랜드들이 성장이 돼서 잘끼리 합쳐지기도 하고, 다만 중간에 그레인 바운드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벌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벌머 시어리의 폴리크리스탈 방막 성장을 시퀀스로 연속으로 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연속. 자, 그러면 앞전 그 그림을 내가 다시 한번 잘 안 그려지만 해볼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 자, 기판 표면 위에서 이렇게 기판 표면 위에서 아일랜드들이 이렇게 작게, 이건 원자지만 원자 2개, 원자 3개 이렇게 모여서 아일랜드가 됐다고 칩시다. 아일랜드가 이렇게 2개. 아이고, 이렇게 안 되냐? 됐다면, 지금 여기 있는 작은 점들은 원자가 뭐 2개, 3개, 4개, 5개 뭉쳐서
하나의 아일랜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텝 A,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 여기 위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일단 신경 쓰지, 여기만, 또 여기만, 여기도 여기만 그림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폴리크리스탈 방막의 벌머 시어리에 의해서 방막이 성장되는 연속적인 시퀀스를 1, 스텝 1, 2, 3, 4, 5 시간 단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자해미형으로 위에서 전자해미형으로 얘들이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를 보는 표면의 구조들, 이게 전부 다 구조들. 자, 여기 있는 Reflective High Energy Electron Deflection 패턴은 아직은 여러분들 몰라도 돼. 자, 여기는 몰라도 요 그림을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Surface Morphology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즉 시간이, 여기 보면은 A는 25엉스트럼, B는 100엉스트럼, C는 300엉스트럼, D는 700엉스트럼, E는 900엉스트럼.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깊은 표면에서부터 성장된 방막까지의 이 두께가 25엉스트럼, 그 다음에 성장이 더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100엉스트럼, 더 되니까 두꺼워져서 300엉스트럼, 더 되니까 700엉스트럼, 더 되니까 900엉스트럼, 즉 성장 두께가 두꺼워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폴리크리스탈 방막의 벌머 시어리의 시퀀스를 보면 자, 지금 첫 번째 아주 작은 단계에서 25옹스라고 스텝 A,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텝 1, 2, 스텝 A, A 스텝, B 스텝, C 스텝, D 스텝, E 스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 이 작은 것들이, 작은 아일랜드들이 만들어진 것은 베이퍼들에 의해서 클러스터 또는 핵들이 기판 위에 형성된다. 즉 원자 수개 내지 수십 개들이 뭉쳐서 작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마치 우리가 고구마나 파를 심을 때도, 뭐 알때는 감자를 심을 때도 씨앗을 심는 것처럼, 꽃을 심을 때 씨앗 심는 것처럼 그것들 갖다가 우리가 씨앗이 형성된다라고, 그 씨앗을 갖다가 우리가 재료에서는 뉴클레우스라고 한다. 이런 뉴클레우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만들어진 뉴클레우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좀 커졌죠. 약간 커졌지. 그래서 growth of nucleus, 그 뉴클레우스들의 원자들이 좀 숫자가 많아지면서, 아니면 작은 것들이 붙으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핵들이 더 커지는 과정이 있다. 그게 스텝 B다. B 스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텝 C인데, coalescence of nucleus, 즉 요렇게 성장됐던 핵들이 주위에 있는 것들하고 핵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하나로 뭉치는 과정을 갖다가 coalescence라고 하면서, 적당한 크기의 핵들, 뉴클레우스의 복수가 뉴클레이아이, 뉴클레우스들이 coalescence, 즉 응집을 하는 과정이 C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어. 이제 그 다음에 스텝 D는 요렇게 만들어진 뉴클레우스들이 또 만나, 또 이런 뉴클레우스들이 이렇게 뭉치고 또 다시 뭐 요렇게 뭉치고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자면은 우리가 formation of land-like crystal, 마치 이것을 우리가 랜드, 대륙처럼 생겼다 해서 이 안에 몇 개의 뉴클레우스들이 코알레스가 일어나면서 대륙처럼, land-like, 대륙처럼 형성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스텝 D에서 formation of land-like crystal 스텝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런 랜드라이크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이, 핵들이 만나서 랜드라이크를 만들고, 랜드라이크를 다시 역시 또 이렇게 랜드라이크, 여기 있는 랜드라이크들이 쭉 만나서 코올레스가 일어나면은 결국은 랜드라이크 크리스탈의 코올레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이게 폴리크리스탈 방어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다 형성을 하고 있고 폴리크리스탈의 것은 확실해. 자,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없어, 최종적으로는 이것들이 이런 보이드들이 없어지면서 아주 검게 되고 결국 완전히 플랫한 폴리크리스탈 방막이 기판 표면에 형성이 되겠지. 그러나 이 내부에는 디스로케이션이라든가 그레인 바운더리, 특히 그레인 바운더리 함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폴리크리스탈 방막이라고 그러고, 이 방막들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벌머 시절에 따라서 그 그림과 이러한 스텝으로 성장이 일어난다. 즉 스텝이냐면 스텝 A에서 뉴클레오들이 형성이 되고, 스텝 B에서 핵들이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텝 C에서 핵들끼리 컬레슨이 일어나고, D에서는 다시 또 랜드라이 크리스탈을 만들고, E에서는 랜드라이 크리스탈에 다시 또 거대한 조합이 컬레스가 일어나는 것들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